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13년 만에 후속작을 선보인 헐리우드 대작이죠. 영화 아바타 2. 또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우리 영화 영웅이 쌍끌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풍성해진 연말 극장가 소식 정민아 영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말 극장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큰 작품 두 편이 이제 일단 쌍끌이 크게 끌고 있는데 아바타 한파를 뚫고 500만이 넘어섰다고요? 네, 벌써 2월 14일 날 개봉했으니까 굉장히 단기간 내에 네.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있고 정말 최고의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죠. 근데 예. 아바타 1보다는 이게 속도가 느리냐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특별관 중심으로 관객들이 몰리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장기 상영을 염두에 두고 오래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뭐 3시간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영화를 그 상영 횟수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12일 만에 500만 관객이 찾았다는 거는 정말 화제작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위가 이제 영웅입니다. 영웅. 그다음에 뭐 신비한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올빼미도 여전히 네. 막판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300만을 같습니다. 넘기면서 4위를 유지하고 있죠. 예. 그 앞으로 이 아바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 뭐 일반 2D도 있고 3D도 있고 아이맥스도 있고 다양하게 즐기려는 관객들이 지금 예매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별관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영상 뭐 최적화된 시설도 있고 사운드에 최적화된 시설도 있고 어떤 것을 좀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맥스 같은 굉장히 큰 관에서 보고 싶어 하실 테고 그다음에 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3D용으로 만들어져서요. 네. 그러니까 2D보다는 이제 3D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다음에 네. 뭐 그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고 청각적인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물속 사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돌비 사운드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뭐 4D관까지도 네. 그다음에 뭐 스크린 X라고 양 옆에서 이렇게 바닷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 3면으로 이렇게 스크린이 펼쳐진 이런 관까지 다양한 관이 있는데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그치질 않고 N차 관람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N차 관람이 어떻게 보면 영화 소비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한 번 보지 않고 다양한 관을 여러 번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작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물 덕후다 바다 덕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을 너무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이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모든 것이 표현된 영화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감독 특유의 어떤 고집이 이 작품에 담겼을까요? 네, 뭐 타이타닉으로 워낙 유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타이타닉 전에도 어비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바다 세계를 탐험을 했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직업이 2개다. 네. 영화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수중 잠수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네. 물 덕후고 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 가장 잘하는 거 2가지를 녹여내고 있는 거죠. CG와 그다음에 물에 대한 바닷속 네. 해양 세계를 탐구하는 거. 네. 근데 이 2개가 이 아바타 2에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떤 이질감이나 어떤 어색함이 없이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잘 구현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네. 우리는 그 바닷속 세계라는 거에 대한 어떤 미지의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네. 모르는 세계고. 네. 그래서 전작들은 이제 SF 세계라는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줬다면 네. 어떻게 보면 바닷속에 있는 미지의 세계들을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이런 사실감 때문에 이 영화를 특히나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바다를 우주처럼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게 담아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그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3시간이 넘는 그야말로 대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독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편, 2편. 과연 감독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13년이 걸린 만큼 네. 정말 그동안 뭐 다양한 뭐 제작도 하고 활동을 했지만요. 네. 13년 동안 오로지 이 작품만에 이제 공을 들였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역량이 이 작품에 투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영화는 크게 이제 2가지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예. 과학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다가 큰 재앙을
올 수 있다는 어떤 경고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죠. 이전 뭐 터미네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전 예. 작품들이 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아바타에 와서는 이 그 21세기 이 지구가 망가지는 이 현실에서 네. 그 실제적으로 그 에코이즘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그 화두를 놓고서 거기에 이제 가족 문제를 결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네.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네. 정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네. 됐죠. 그리고 네. 가족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어떤 연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공감대들이 형성이 됐는데 네. 그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겪었던 이런 우리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교훈 이런 것들을 이 영화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편을 봤던 분들이 많은 기대를 어떤 걸 하셨냐면 액션 맛집일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정작 보니 굉장히 따뜻한 가족 영화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13년 만에 나온 후속작이기 때문에 전편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가?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숨어있는 어떤 복선을 찾는 여러 가지 재미들을 찾고 계시던데 2편과 3편, 4편을 동시에 촬영했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뭐 그 가족 얘기니까 이제 아동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예. 아이들이 차차 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너무 시간적인 텀이 길면은 그 배우 같은 경우에도 훌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야기의 연결성이라는 것이 조금 점프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동시에 촬영을 해서 2년에 한 편씩 차차 개봉하는 걸로 계획을 네.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2009년 처음 개봉된 이후에 지금 13년이 걸쳐서 13년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1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감독 얘기로는 이 어떤 CG 구현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자신이 이제 머릿속에 그 그려놓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네. 이것이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완벽하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이 상상력을 그 눈앞에 펼쳐보이도록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3D 영화를 2009년 아바타를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네. 뭐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별 문제점이 이질감이 없거나 예. 뭐 생뚱맞은 느낌이 없이 네. 연결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앞에서 이 어떤 행성 내지는 어떤 새로운 그 생물들이 펼쳐져서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만져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예, 있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 그렇죠. 익숙해진 만큼 또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려면은 더 많은 공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편이 13년 만에 나왔고 3편은 지금 2년 뒤 12월 20일로 2년 뒤에 12월 20일로 개봉일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제목은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5편까지 가제도 이미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어지는 속편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감독님이 이제 3편에서는 불의 세계를 탐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물의 세계. 네, 그래서 이전에는 숲이었고 1편에서는 숲이었고 네. 2에서는 물이었고 네. 3에서는 불이었는데 네. 그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살면서 갖춰야 될 요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이 2편이 그 생각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면 3편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성공을 하면은 5편까지 예. 그 계획대로 개봉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네. 보면 관객으로서 네. 5편을 꼭 보고 싶다면 이 영화가 성공하기를 정말 기다려야 될 손꼽아 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편에서 지금 메케나족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CG 시리즈가 거듭하면서 새로운 부족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캐머런 감독의 이 판도라 세계관 과연 5편에 걸쳐서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가 하면 우리 영화 영웅도 지금 흥행에 불이 붙었다는 좀 늦게 개봉을 했습니다만 뒤늦게 이제 개봉을 하면서 불이 붙었다는 후문입니다. 관객 증가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뮤지컬 영화고 사실 네.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헐리우드에서 들어온 뮤지컬 영화는 뭐 잘 되고 있지만 네. 그 한국의 뮤지컬 특히나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 한국의 오리지널 뮤지컬을 영화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지금 예. 시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흥행이 될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영화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특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안티가 없는 어떤 두 영웅이 나왔다는 거죠. 여름에는 이제 한산 영화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나왔고 이제 연말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최초의 뮤지컬 영화이면서 개봉과 동시에 이제 뮤지컬도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뭐 정말 존경하는 우리의 위인인데 의외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가 굉장한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적으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에 대해서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예. 또 본인이 그 독립군 의용군 대장으로서 해야 될 네. 어떤 군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뮤지컬과 영화를 보면 조국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다음에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예. 이런 질문은 정말 우리가 뭐 그 안중근 의사 서거에 110년이 넘도록 계속 해왔지만 네. 이거는 뭐 반복을 해도 그 뭐 과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네. 계속해서 되살려야 될 어떤 현상이기도 하죠. 예. 영화는 그 워낙 그 뮤지컬로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영화화하면서 굉장히 윤재균 감독 역시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안중근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풀어내는데 집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과정 또 그 이후 또 중요한 것은 법정과 감옥에서 보인 어떤 태도와 발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조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영화를 만든 윤재균 감독, 쌍천만 감독이라는 네. 워낙 그 대중성 있는 작품을 가지고 흥행을 한 감독인데 8년 만에 그것도 신작을 뮤지컬 영화로 승부수를 네. 던졌어요. 어떤 도전일까요? 이 영화는 뭐 기획은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만들어진 지도 꽤 된 데다가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개봉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몇 년 정도 이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감독이 그 윤재균 감독 같은 경우 코미디에 사실은 특화된 감독입니다. 예. 그다음에 재난 영화를 잘 만들고 예. 그래서 국제시장과 해운대로 큰 흥행을 했던 감독인데요. 네. 의외로 어떻게 보면 진지한 어떤 우리 유인을 다루는 이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인데 예. 이 윤재균 감독의 본인만의 어떤 장점을 녹여내서 가족의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 영화에서 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 네. 그 나문희 배우가 열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이 그 영화에서는 정말 하이라이트 정점의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그 시큰하게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무겁고 웅장하고 그다음에 진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감독님이 갖고 있는 어떤 해학적인 어떤 이런 코드들을 많이 녹여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어떤 유머 코드가 사실은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안중근 의사하고 같이 활동했던 여러 동지들 중에 그 중에도 나중에 뭐 친일파로 전향을 하거나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인물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아이러니를 가미를 해서 그런 코미디 요소를 발휘한 것이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영화 스토리나 뭐 이야기 전개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과연 배우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할까? 뮤지컬 넘버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고 물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과연 저 배우가 연기로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문희 배우나 뭐 정성화 배우 나무랄 데 없지만 노래까지 잘할까? 물론 정성화 배우는 뮤지컬에서 쌓은 실력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만 의외로 스튜디오 녹음 없이 현장에서 바로 연기와 노래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죠. 그렇죠. 이게 후시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면 네. 그 현장 그 뮤지컬 공연에서 보여주는 그 생생한 감정 전달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70%는 현장 라이브 그 보컬로 네. 노래를 하는 걸 넣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그 서리 역할, 그러니까 네. 궁녀에서 게이샤가 돼서 어떤 정보원 역할을 하는 이 예. 역할은 그 뮤지컬보다는 굉장히 역할이 확대가 되고 강화가 네. 됐습니다. 새로운 노래도 더 작곡을 해서 집어넣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김고은 배우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연기를 잘하는 전국 배우로 알고 있는데 네.
노래를 너무 잘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 김경호 배우뿐만 아니고 정성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뮤지컬에서도 주연을 맡았고 안중근 하면 정성화라는 어떤 공식이 네. 딱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가는 배우이거든요. 예. 이 배우는 근데 영화 출연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영화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남은희 배우라든지 보컬 실력이 굉장히 월등하진 않아도 그런 어떤 연기 자체로 큰 울림을 주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정말 영화 예술이라는 것이 보여준 어떤 힘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이 노래가 연기의 어떤 연장선처럼 느껴지도록 롱 테이크, 원 테이크로 촬영한 그런 부분도 많고 또 후시 녹음이나 립싱크로 제작된 다른 뮤지컬 영화와는 분명히 차별점을 뒀다라고 윤재균 감독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어떤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뮤지컬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부 삭제된 것도 있고 또 사실 고증을 좀 더 힘쓴 부분도 있다 그러죠. 네, 당연히 이제 영화는 더 이제 리얼리즘이 더 중요하죠 뮤지컬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라트비아에 가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그 1900년대 초반 당시의 어떤 건물들 이런 분위기들을 살려내려고 굉장히 네. 애를 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만주의 허허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시각적으로 풍성한 어떤 그런 풍경 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군중씬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많이 결합을 시켰다는 것이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 무대 그 뮤지컬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작품이지만 네. 영화적인 어떤 영화적인 요소들을 이 영화에 잘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장면 전환의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운드를 조금 더 풍성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모습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히나 좀 강조하면서 봤던 것이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어떤 철학으로 내세웠었던 동양 평화론 네.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더 법정신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이 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워낙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뮤지컬 넘버를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뮤지컬 영화인 만큼 노래 힘 그대로 이제 이어졌는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뮤지컬 넘버들은 영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몇 가지 그 뮤지컬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귀에 우리가 쏙 박히는 뮤지컬 네.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에도 서너 편의 네. 그런 어떤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마지막 하이라이트 법정에서 네. 사형 선고를 받고 법정문을 나서는 이 법정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그 군중씬이 군중씬으로 연결된 이 장부가가 있는데요. 네. 이 노래가 정말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그 뮤지컬을 못 보셨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들어본 노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익숙한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이 또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네. 뭐 정성화 배우의 힘 뭐 큰 영화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뭐 뮤지컬에서도 14년간 안중근 의사 연기만 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위해서 막 살도 많이 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명불허전이죠. 정말 연기나 가창력이나 또 네. 외모까지 정말 똑같이 구현을 한 점 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뮤지컬의 어떤 다시 뮤지컬의 흥행과 그다음에 영화의 흥행이 동시에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천만 영화가 지금 나왔습니다. 범죄의 도시 2 이후에 이제 또 해외 영화제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다양히 내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영화 이렇게 짧게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도 전망을 좀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2, 3년 동안 정말 긴 고난의 터널을 건너왔죠. 그래서 예. 범죄 도시 2가 이제 천만, 그다음에 아바타와 영웅을 통해서 다시 극장가가 활기를 네. 이렇게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헤어질 결심이 깐느에서 큰 상을 받고 앞으로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까지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후에 그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23년은 한국 영화가 굉장히 밝은 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 네. 뉴미디어 환경에서 네. 사실 극장 내지는 영화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이 고전의 시기긴 하지만 네, 이 OTT가 워낙 또 네. 강력한 영향력을 네, 행사하고 네, 있어서요.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 문화, 한국 컨텐츠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표준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예.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인이 전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내년에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 내지는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는 것과 함께 김지훈 감독이나 뭐 류승환 감독이나 신작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무게감 있는 큰 감독들의 활약을 통해서 네. 극장가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우리 영화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영화가 나오고 또 해외 영화제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변함없는 저력을 발휘했거든요. 내년에도 또 한번 크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한국 영화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국내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극장가 소식 살펴봤습니다. 정민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